PF를 틀어막고 있다, 정부가. 이거 정부에서 놓으면 이제 PF 터진다. 그러면서 연쇄부도, 뭐, 태영 다음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단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단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경기하고 건설 경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PF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PF 잔액이 한 136조? 그 중에서 지금 브릿지론이 한 30조 정도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파트를 짓다만 거야. 짓다가 자초된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거하고 집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 이른바 아파트 재고 시장하고 요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나요? 이 다 지은 거잖아요,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죠. 저련돼 있잖아요. 이건 짓다 만 거잖아. 이거 다 지은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다른 거예요. 건설 시장의 위기지 부동산 시장의 위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보세요. 잘 보세요. 4월 2기세를 안 옵니다. 급락세를 안 와요. 보세요. 근데 한 달 있으면 이게 검증되는 거죠. 네. 보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짓다가 만 거예요. 요거는 다 지었어요. 그러면 두 개 연결을 하려면 서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강 물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요거는 말하자면은 여기는 동작구고 여기는 용산이야. 그럼 두 개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연결고리가 뭐예요, 그러면? 금리가 급등해야 돼. 아니면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모지간한 대기업들이 무너져야 돼요. 네. 중소기업들, 작은 업체들은 좀 무너질 겁니다. 구조조정 본격적으로 하면은.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3조를 또 투입해요. 미리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간접적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두 개를 구분 못 해, 지금도. 전문가들도 두 개를 구분 못 해요. 네. 그래서 보면 유튜브 보면은 4월 뭐 위기설 그래가지고 이게 건설업체 위기를 집값 위기라고 같이 연결을 해요. 다른 거라고요. 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식 하시면 안 돼. 경제 위기가 오면은 주가가 먼저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한 15.6% 정도 돼요. 비율은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고된 위기는 없어요. 항상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업무론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있잖아요. 정부의 대응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정부가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 레고 사태 때는 갑자기 두드려 맞으면 그죠? 예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버린 거거든. 우리가, 태영은요, 정부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거 얘기 나오는데 이미 다 해놨거든요. 자,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하나 더 드리고 싶어. 지금 위기설을, PF 위기설을 2011년 그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태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PF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말 현재 6.5% 정도가 되고, 네. 이게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이어졌던 2015년 말 이후에 최고치고, 뭐 1년 전과 해봐도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당연히 뭐 때문에 그래요? 경기는 안 좋고, 금리는 높고, PF, 이거 대출 연기도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일부 있는데. 그러면은, 자, 2011년으로 그러면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제가 보니까, 무려 16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부산저축은행이란 네. 말이에요.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2월에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죠, 당연히. 근데, 2011년에 그 16개 중에서, 넘어진 16개 중에서 8개가 지방이에요. 부산이 가장 많았겠죠. 본점이 부산인데가 많았으니까 16개 중에 8개가 지방에 본점이 있는 저축은행이라고요. 그러면 2011년에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2011년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이 6.5% 올랐습니다. 수도권이 1.7% 빠졌고요. 지방이 14.6% 올랐습니다. 서울이 3% 빠지고요. 네. 서울 동남권이 5.4% 빠지고 부산이 16.5%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터졌는데 16.5% 몇 프로 반 올리면 몇 프로예요? 17%.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지방은 그때 플러스가 나고 서울은 마이너스였느냐? 서울은 하우스부 사태가 상당 부분이 아마 2012년가 절정을 보이니까 한 70% 정도 80%까지 하우스부호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때고 금리를 또 그때 당시 올렸어요. 그것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남하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장수왕 이후에 처음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수요층이 탄탄하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지방 세종시라든지 핵심 도시로 많이 내려갔죠.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했다고 네,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도 왜 좋았겠어요? 당연히 이런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저축은행이 상징적이잖아요. 거기 터졌는데 왜 부산 아파트 값은 1년 사이에 왜 16.5% 거의 17% 가까이 올라갔냐고요. PF 부실이 그때 요번에 그럼 저축은행이 그만큼 16개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얘기했어. PF 부실이 터지더라도 금융 그렇게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서 큰 위기로 안 갈 거다는 어떤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F 위기설하고 집값 급락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 시장이 다른 시장이야.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약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경기고, 그거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 도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 딱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무엇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엄청 끊이질 않고 이게 유튜브에 한동안 지배했었죠.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4월 급락설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왜냐면 이게 PF 문제하고 기존 집값하고는 이게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좀 면밀하게 좀 시장을 보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공포는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이 공포잖아요, 이거는. 네. 공포만큼 잘못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공포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아니면 태생적으로 가장 잘 먹히는 감정적 심리적 기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